조선소타입니다. 오늘 4월 24일 6시 25분. 외기 온도가 11.8도네요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산에 좀 가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못 갔어요. 어떻게 인왕산하고 영인산하고 그게 헷갈릴 수가 있지. 참, 나는 인왕산 간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한 사람은 영인산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이거 참 그랬습니다. 딸내미 학교도 좀 구경하고 데려다 주면서 학교 교내에 있는 곳 좀 돌아다니고, 일요일인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운동들 하는 모습이 거의 이제 뭐 옛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거의 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마스크 안 쓴 모습이 쿨한 모습이, 마스크 쓴 모습이 쿨하지 않은 거죠. 최영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영미 시인. 서른 잔치는 끝났단가? 뭐 그래서 과거에 미투 운동으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고발을 했죠. 시인 고운이라는 뭐 엄청난 그 한국 문학의 산맥을 그냥 폐부를 찔렀죠. 촌철에 촌철, 한마디로 그냥 살인을. 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으나, 과거 60년 70년에 고운이 어르신이 그 군부독재의 고통 속에서 민중들의 아픔, 뭐 긴급조치나 유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 저항을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간과됐던 부분이 좀 아쉽지만, 뭐 그러한 행동들이, 그죠? 성희롱 관련된 내용을 없앨 수 없죠. 그분이 최근 신문에 나와서 그 폴란드 시인을 소개를 하면서, 폴란드가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 보여주고 있는 이타적인 행동, 그분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자신의 존재가 다음 차례가 될 거라는 거는 뭐 차지하고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국민 활동 등에 대해서 높이 사면서 신문에 기고했던 수년 전의 내용들이 있어. 시가 루제비치라는 폴란드 시인이고, 시는 제목은 따뜻하게라는 내용. 따뜻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꽁꽁 언 손은 얼마든지 녹일 수 있다.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는 주전자만 있어도. 하지만 세상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할 나위 싸늘하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바라볼 때조차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들은 녹슨 쇳소리란 덜커덕대면서 비아냥거린다.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구수한 맛과 따뜻한 정감이, 그리고 시대의 어떤 우리들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비인간적인 부분을 좀, 그렇죠? 고발이라든가, 고발이 아니면 뭐 경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 써요. 보란 듯이. 오늘은 시 하나 읽고, 그리고 최영민 시인과 시인 고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시인 고은이 최근에 그 무의 노예라고 2022년 12월 경에 시집을 하나 또 발간을 했죠. 긴 잠복기를 지나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출판사들이 출판을 홀드, 대형 서점인 온라인 서점인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데는 책 출판을 일시 정지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온다고 하길래 나오자마자 어떤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서 사긴 했는데 저까지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구매 완료하니까 송부는 해주더라고. 초록색 그 표지에 독수리 비슷한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었어요. 비슷한 문양이 들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그 한국 인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죠? 노벨 문학상이라는 문학상을 계속 노미네이트 됐잖아요. 10여 년 이상 뭐 후보로서 계속 노미네이트 된 순간에 한여류신의 미투 운동으로. 그래서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입장에서의 그 치욕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가장 유사한 사례가 지난 1994년에 자대에 배치됐을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좀 어떤 그녀의 감정을 유추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대 배치되고 막내로서 2등병으로서 들어왔는데 그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제대를 한 8개월, 그때는 28개월씩 막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코참들이 8개월, 7개월, 6개월 이렇게 남은 상태에 참 인상이 좋고 운동도 잘했던 기억이 나는 첫인상의 그 병장이 있었는데, 와, 이 양반이 내 그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그 깜짝 놀랐어. 나를 옆에다 이렇게 두면서 성희롱을 하는 거야. 막 그 침상 밑에 그 이불 밑에서. 와, 나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야, 그게 장난이 아니더만. 장난이. 나중에 내가 그걸 가지고 버럭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이제 멈추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뭐 당황스러워 갖고 그러한 어떤 인류 행동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단편적인 사람을 봤던 것 같아. 복합적이면서도 이면에 가해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잘 몰랐지. 왜냐면 보이는 거에서만
사람이 막 그 조근조근하고,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런데 나 멀쩡한 저기 뭐야 성인 남성을 말이야, 지위에 의거 강압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지. 최영미 시인의 그때 그 고발한 내용도 어느 날 그 문단에 등단해서 그 어떤 고참들이 있는 고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봤는데, 뭐 고은이 자신의 성기를 뭐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근데 이게 형사상으로 하도 오랜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그 사실관계 확인만 서로 양측 간에 그 이야기만 할 뿐 그걸 어떻게 증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최영미 시인이 생각하고 바랬던 거는 그런 추악한 모습의 그 문단의 거인이 발 디딜 틈 없이 여사의 모순의 악순환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의 추악한 영향을 빼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서구라든가 일본 뭐 이런 구라파, 일단 뭐 다른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근현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 여성에 대한 그 생각들은 어떠했을까? 변명을 하자면 그들이 이제 그런 변명들을 했을 거라는데, 참 운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은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최영미라는 사람이 기회를 줬었어도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어떤 사회에 잘 반성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꾸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자신의 반성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너무 느닷없이 그냥 미투 운동으로 자신이 과거에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였던 그런 정신적인 추악한 정신적인 어떤 그의 행동에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끌어내렸죠, 그를. 고은에 가지고 있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저항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시인 고은. 이문구 소설가가 고수라는 그의 저항이라든가, 김지아가 고술했던 고운에 대한 어떤 각 그 시대에서 일어나는 그 군사 독재 또는 유신 독재에 대해서 항상 그의 이름이 노미네이트 올라왔어요.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뭐 성희롱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는 있으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상의 두터운 영향력과 그의 한국인으로서의 그 미치는 영향,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분이 일절 그냥 단락이 그냥 갈무리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순간 잘렸잖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파이팅 하시고, 대한민국은 그 국내에 있는 불만이 어찌됐든 간에 그 해외의 열강들에게 시기로 보일 수 있지만 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또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여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을 감지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마 좋아할 만한 내용의 합리적인 국가 행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4대 강국에 쌓여있는 우리가 늦지 않게 과거의 실패라든가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않게 내실이 있는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익과 국방력, 그리고 어차피 방향을 틀었다면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그런 일면의 모습이 제국은 아니로서 열국으로서의 나아가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패망하는데 그 이후에 그 처리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이권 얘기하는 거지. 이권.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패망 이후에 그들과의 그 연방에 대한, 우방의 연방에 대한 어정쩡하게 안 입고 말이죠. 너희들 확실하게 도와줬다 이거지. 우방으로서 이런 거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치가 일본과 대등해지기를 저는 반드시 바랍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한국의 반도가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날아가면은 태평양에서의 그 미국의 위치가 위협을 받잖아요. 일본까지 공산화된다든가 러시아와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교도부로서의 태평양 진출이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주공산이잖아. 현재 태평양은 미국에게는 그 넓은 땅덩어리가 무주공산. 일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 그냥 밀착마크 해가지고 그래 이걸 얻고 있고, 그런 게 위험한 불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국으로서의 나아가는 방향의 한 단계가 되기를 바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산타였고요. 2022년 4월 24일입니다. 파이팅 하시죠.